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지독하게 더웠던 이번 폭염. 이 폭염에서 정말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건, 사고들도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제차 자동차 화재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도 바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장 카123텍 박병일 대표 그리고 한국마이스터연합회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와 함께 하실 텐데요. 일단 이 BMW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BMW 측이 주장했던 이제 모듈과 관련된 제한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번 사고로 인해서 모든 차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인가요? 이제 자동차가 이제 흡기 쪽에 엔진 부품이 이제 예전엔 다 쇠로 만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친환경과 관련되고 또 재활용 부품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무게를 줄일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불연성 재료이면 좋았을 텐데 가연성 재료다 보니까 불이 붙는 현상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특히 예전에는 화재하면 전기, 합선, 그다음에 연료, 누유, 그다음에 오일, 누유 이게 세 가지가 전부였어요. 그 안에 화재 원인이 다 있다는데 이제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등장하면서 이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만약에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 그 주변에 이제 부품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게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 원인이 어떻게 보면 네 가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고성능을 위한 작업에서 이런 배기가스 순환 장치가 새롭게 추가된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이번 사건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번에 방향을 많이 이제 그 어떤 자동차 재료를 만들고 자동차 설계하는 데서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역사도 꽤나 오래됐는데 그게 흡기다양한이 불이 붙었다?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왜 흡기다양하게 불이 붙지? 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카본이 형성돼서 결국은 그 카본이 고체 덩어리가 되고 고체 덩어리가 오랫동안 타면서 결국은 플라스틱까지 연결됐다. 이런 건 아직까지 자동차 역사가 188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32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15년부터 보니까 이게 서서히 등장을 했던 거고 그때 특히 이제 뭐 국산차는 그런 일이 좀 많지는 않았는데 수입차 쪽에서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입차는 고성능 차란 말이죠. 고성능 차는 이제 빨리 이제 차가 나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빨리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이 또 결국은 다른 부품에까지 영향을 오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마 재료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신중한지 재료 선택을 잘못하면 자동차 회사가 완전히 100년 넘는 회사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한 리콜이라든가 이 비용이 뭐 사회적인 것도 영향이 엄청 있고 하다못해 자동차에 문제돼 가지고 국토부 장관까지 나와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건 우리나라가 자동차 193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90년 가까이 되는 거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장관이 나서서 차 운행 자제해달라고 얘기. 결국은 뭐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가장 컸다. 그리고 아마 자동차의 화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내 차도 불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마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새롭게 뜬 뉴스 중에 하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디젤 게이트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또 친환경차 바람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순례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사실 친환경차가 뭐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좋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진 않아요. 왜 안 좋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떤 차 같은 경우에 그 차를 얘기해도 모르겠네. 테슬라 같은 차 같은 경우에 차가격 4,500에서 5천만 원 갑니다. 근데 이제 10년까지 배터리가 보증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그 차를 더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터리 10년 되면 수명이 끝나요. 예를 들어서 보증기간이 끝나고 다시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배터리 값이 2,200만 원이야. 거기다 이제 수리 비용까지 하면 차값의 반이 나오는데 그럼 고민하게 되죠. 내가 이 차 10년 된 차를 배터리 2천만 원 넘게 주고 이 차를 타야 되나 아니면 다시 던져버리고 새 차를 뽑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환경적으로 가야 되면 그 차로 가는 건 맞는데 어차피 나중에는 수소자동차로 갑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고 또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가격이 이제 차값이 비싸니까 안 가지만 글로 가지만 이제는 전기차나 이제 친환경차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차를 잘 관리하는 법을 미리 교육시켜야 네, 네. 지금처럼 화재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안전도 예방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몇 킬로 이번에 만든 거 몇 킬로 간다. 네. 이 얘기만 하니까 왜 장점만 얘기하냐 단점도 좀 얘기해서 소비자가 다 알게 한 다음에 네. 그래야 소비자가 아 원래 전기차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내가 주의하면 그런 사고도 예방하고 장점은 연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한마디로 환경 좋으니까 네. 환경론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내 주머니 경제 쪽으로 우리 토마토 뉴스는 경제적으로 돈과 연결되면 그 사람은 다시 생각하죠. 이 주식 네. 투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따지면 이 짝에 차를 네. 사는 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아마 그 문화로 어차피 갈 겁니다만 네, 네. 이제 전기차나 되는 하이브리드차는 단계 차고요. 조금 네. 뭐 이제 중간에 매개하는 그런 거고 나중에는 아마 수소자동차로 가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이제 정말 친환경이고 예. 근데 그것도 역시 안전 문제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좋은 가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네. 사실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때문에 명장님 같은 분이 계시는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런 안전 교육이라던가 소비자들의 어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이런 방향이 굉장히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명장님.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는 방법을 소방대원도 잘 모르더라고요. 요새 뭐 교육대가 그런 교육도 하러 다녔는데 네. 이제 이런 걸 그 불을 끄는 소방대원이 잘 모를 정도의 정보가 아직도 네. 감춰지고 있다면 네. 일반 소비자들은 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를 판매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안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국가나 기업이 먼저 그를 좀 쳐놓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그걸 인지하고 주의하게 그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좀 그들 차를 판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그 책임론 아닌가. 또 정부도 뭐 친환경적인 걸 자꾸 권장을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이 안전해야지 뭐 나라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 먼저 뭐 안전교육, 공익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공익 광고 할 때도 그런 거 좀 해서 사람들이 아 전기차는 이런 거, 하이브리드차는 네. 이런 거, 수소차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가솔린과 디젤은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 있다는 거 이런 걸 알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상태. 회사에서 조금 이미지가 좀 뭐가 낮게 떨어지는 건 다 네. 감추는 건데 이번 BMW 화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좀 그런 거를 오픈하고 서로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리고 뭐 사건 난 다음에 네. 그 뭐 소방대 와서 해결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네. 이제 그 안 나게끔 하는 게 정말 정부나 기업이 할 일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이루시잖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차의 기준 명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소비자가 타는 사람이 운전자가 안전해야죠. 네. 그다음에 잘 가는 게 아니라 잘 쓰는 차. 내가 필요할 때 탁탁 서야 되고 조향할 때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대로 의대로 움직여주는 수족과 같은 차가 좋은 차고요. 일단은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고장이 안 나야 돼요. 고장 나더라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차. 네. 연비 좋은 차. 이 차가 좋은 차죠 사실은. 어. 그러니까 잘 가는 차가 아니라 우리는 빨리 가는 차가 좋은 차줄 알았는데 예. 잘 쓰는 차가 절 명차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빨리 달렸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딱 쓰는 차. 그다음에 내가 조향할 때 정확한 조향이 가능한 차. 그다음에 고장 날 때 돈이 안 들어가는 차. 그리고 내가 사고 났어. 네. 또 다른 운전 잘해도 상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했을 때 나는 다치지 않는 차. 이런 차가 안전전이 확보되는 차. 이런 차가 좋은 차죠. 네. 명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고 탔던 이 자동차,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많은 좀 시사점을 남긴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이끌 만한 계기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와 자동차 기업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사건으로 좀 재탄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바른 방향으로서의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토마토 인터뷰 소통 마치겠습니다.